오늘은 뉴질랜드로 가보겠습니다. 한인신문 코리아포스트 기자이신 김수동 통신원 연결합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입니다. 예. 요맘때는 뉴질랜드에 계신 우리 김 선생님이 정말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고국은 정말 춥거든요. 그래서 요즘 날씨는 어떤가요? 네, 한국은 지금 영하의 날씨를 보이면서 겨울이 한가운데 있지만 뉴질랜드는 한국과는 반대로 이제 여름의 시작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북섬 오클랜드는 현재 하루 평균 섭씨 19도에서 27도 정도의 기온이지만 뉴질랜드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실제 체감온도는 30도를 넘는 고온 다습한 날씨로 변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는 대부분 휴가를 떠나는 뉴질랜드 사람들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무더운 날씨 탓인지 지난 주말에도 바닷가에는 많은 시민들이 해수욕을 즐겼습니다. 예, 더울 때 휴가를 떠나는 거군요. 뉴질랜드 여름 휴가는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다. 야, 한 달씩이나 되는 여름 휴가를 대개 어떻게들 보냅니까? 네, 뉴질랜드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1년에 한 달 정도를 유급 휴가로 쓰고 있는데요. 물론 휴가를 1년 중 조금씩 나누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연말 4주 정도를 이용해 여행을 하거나 고국 방문을 하는데 많이들 사용합니다. 네. 또한 이 시기에 건축자재나 페인트 판매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유는 대부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사람들은 휴가 기간에 각자의 집을 수리하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모습은 아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네. 물론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조금은 서툴러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 13일이죠. 저신다 아던 전 총리의 결혼식이 뉴질랜드 국민들의 화제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여성 총리로 지난해 1월 정격 사임을 발표하며 현장에 있던 파트너에게 결혼을 하자고 말해 화제가 됐던 제신더 아던 전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13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뉴질랜드 북섬 호크베이의 와이너리에서 진행했는데요. 네. 아던 총리 후임으로 총리를 지낸 현 노동당 당수 크린스 하킨스 전 총리를 비롯해서 가족과 친구 등 70명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소규모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아던 전 총리와 신랑인 기리포드는 지난 2013년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네. 2017년 아던 전 총리가 뉴질랜드 역사상 최연소 총리에 오른 뒤에도 함께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4월 약혼을 했고 2022년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지만 코로나 대유행이 닥치면서 강력한 봉쇄 정책에 따라 결혼식을 연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난 2018년 6월 달 미부를 낳았고 아던 전 총리는 임기 중 출산에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참 우리에게는 좀 낯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정말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저신다 아던 전 총리의 결혼식. 하여튼 잘 소식 들었고요. 지난해 말 뉴질랜드에서 첫 한인 장관이 취임했다는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멜리사 리 장관 말이에요. 최근에 직접 만나셨다면서요? 네, 뉴질랜드에서 첫 한인 장관이 나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한인 이민 역사는 30년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민 1.5세대들과 이민 2세대들이 본격적인 뉴질랜드 주류 사회 진출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멜리사 리 장관은 뉴질랜드 국회의원으로 무려 6선의 도전에 성공했으며 경제개발부 장관, 민족부 장관, 미디어 통신부 장관까지 총 3개 부처 장관으로 지난 11월 임명되면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멜리사 리 의원은 뉴질랜드 국회의원으로 우리 한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 모든 기쁨은 지금까지 함께 열심히 뛰고 응원해준 뉴질랜드 한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특히 국민당을 지원해준 모든 분들과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세계부처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지금까지 야당 의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총 3개 부서의 장관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마도 15년 국회의원 정치 인생 중 가장 바쁜 3년이 될 것 같다면서 이 또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우리 한인들의 응원과 많은 참여가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세계부처 장관으로 바쁜 업무지만 기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요즘은 아침 6시 반 국회 사무실에 출근해서 새벽 1~2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주 일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힘들지만 항상 기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날은 점심 식사를 했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바쁜 하루로 건강을 걱정하면서 요즘은 과일 종류의 도시락을 지참해서 국회에 출근하고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고 커피를 줄이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은 자신에게 위안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멜리사 의원이 하루의 시작은 각 부서의 장관으로 업무 파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각 부처에서 장관에게 보고하고 특별한 사항은 추가로 하고 국회 내각 회의는 월요일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개 부처의 장관으로 일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아직은 국회 내각 회의에서 결정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다며 아마도 조만간 내각 회의를 통해서 세부 결정된 정책 상황들은 언론을 통해서 밝힐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제개발부 그리고 다민족부, 미디어통신부 거의 핵심적인 세 개 부처를 살피려니 하루 24시간도 모자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자랑스러운 한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전해주시겠어요? 네, 최근 몇 년간 뉴질랜드 남섬의 소도시 더니든 지역에 바다사자가 출몰하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연말연시 휴가를 지니던 주민들과 맞닥뜨리며 각종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더니든에 서식하던 바다사자들이 먹이를 찾아 남극으로 이동했지만 지난 1993년 암컷 한 마리가 돌아오며 그 후손들이 머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더니든에는 34마리의 암컷 바다사자가 새끼를 낳기 위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번식기에 바다사자들은 내륙으로 숲지로까지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도심에서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바다사자들은 공원이나 정원에 들어오고 축구 경기장에 난입하고 골프장에서 새끼를 낳는 등 각종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지난 9월 더니든 해안에서 열린 뉴질랜드 서핑 챔피언십 경기에 바다사자가 출몰해 서퍼들을 따라다니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바다사자 이웃에 적응하고 있다고 바다사자들이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다사자와 인간이 공존하는 독특한 상황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더니든 지역사회 또한 바다사자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니든 시의회는 바다사자 출몰을 고려한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역 봉사자 모집과 함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바다사자가 머물고 있는 인근 도로를 한 달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번식기에는 25마리가 태어날 예정이며 현재 11마리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다사자들은 엄연한 야생동물이라면서 적절한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생동물을 잘 보호하고 지키려는 뉴질랜드 주민분들의 모습까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수동 통신원이었습니다.